질 들레즈의 영화 일의 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길 아카데미에서 1996년 초판 이후 2023년 개정판으로 출판한 것으로 주은호 정원이 옮겼습니다. 영어판의 제목은 시네마온 더 무브먼트 이미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영화의 역사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류학, 이미지와 기호들을 분류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제일권은 분류의 요소들을 그나마도 단지 한 부분의 요소들을 결정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논리학자 퍼스를 자주 참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이미지와 기호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법을 확립하였으며 이 분류법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다채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사에서의 린네의 분류법이나 화학에서의 멘델레프의 표와 비교될 수 있다. 또 다른 비교가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베르그송은 1896년에 물질과 기억을 쓰고 있었다. 그 책은 심리학에서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었다. 외적인 세계의 물리적 실제인 운동과 의식 속의 심적인 실제인 이미지는 더 이상 대립될 수 없었다. 운동 이미지와 더 심오한 것으로 시간 이미지의 베르그송적인 발견은 과연 이 발견의 결과들이 모두 도출되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풍부함을 갖추고 있다. 베르그송이 얼마 있지 않아 가했던 영화에 대한 다소 성급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그가 숙고했던 것과 같은 운동 이미지와 영화적 이미지의 만남을 방해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책에서 우리는 운동 이미지와 그 변종들을 다룰 것이다. 시간 이미지는 두 번째 책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영화 감독들은 화가나 건축가 및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사상가들과도 비교될 수 있다. 그들은 개념 대신에 운동 이미지들과 시간 이미지들을 가지고 사유한다. 영화 생산에서 쓰레기들이 차지하는 광대한 비율을 지적한다고 해서 이 점에 반대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들이 다른 것이 필적할 수 없는 경제적 산업적 결과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영화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 위대한 영화 감독들은 따라서 단지 더 취약할 뿐인 것이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란 훨씬 더 쉽다. 영화의 역사는 기나긴 순교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여전히 이 감독들이 모든 것은 무릅쓰고 발명해내고 영사할 수 있었던 대체 불가능하고 자율적인 형식들 속에서 예술의 일부와 사회의 일부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 책에 어떤 복제 사진도 도판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 각자가 많든 적든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동 또는 지각을 보유하고 있는 그 위대한 영화들의 도판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사실 이 책 자신이기 때문이다. 같은 책 질 들레즈의 영어판 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화의 역사를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적 개념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 개념들은 기술적인 것 예를 들면 다양한 쇼트나 상이한 카메라 운동들과 같은 것이거나 비평적인 것 예를 들어 서부극, 탐정 영화, 역사 영화 등 거대한 장르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화란 보편적인 언어이다라고 말해져 왔다는 의미에서나 영화는 언어이다라고 말해져 왔다는 의미에서의 언어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화란 이미지들과 기호들의 구성, 즉 전구어적인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는 반면에 언어학적 영감을 받은 기호학은 이미지를 철폐하고 기호를 필요 없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적 개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지의 유형들과 그 유형들 각각에 상응하는 기호들이다. 영화의 이미지가 따라서 자동 기계적이고 1차적으로 운동 이미지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들 아래서 그것이 상이한 유형들 속으로 특정하게 정의되어 들어가는가를 고찰하였다. 이 유형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는 지각 이미지, 감정 이미지, 행동 이미지 등이 있다. 확실히 그것들의 배분이 시간의 재현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몽타주에 의존하고 운동 이미지들로부터 도출되어 나오는 한 시간은 간접적인 재현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가 형성되고 영화에 부과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운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매우 오래전에 일어나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운동 시간 관계 속에 하나의 역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다. 즉, 더 이상 시간이 운동에 의해 관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편차들이 시간에 의존한다. 시간의 간접적인 재현이 운동으로부터 도출되는 대신에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가 운동으로부터 도출되고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가 거짓 운동을 지배한다. 어떤 이유로 전쟁이 이 역전을 웰즈와 더불어 네오리얼리즘과 더불어 누벨바그와 더불어 이러한 시간의 영화에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가? 여기서 다시 어떤 유형의 이미지들이 새로운 시간 이미지에 상응하는지, 어떤 기호들이 이 유형들과 결합하는지 발견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은 아마도 감각운동 도식이 산산이 부서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지각, 감정, 행동을 연결시켰던 이 도식은 일반적인 이미지 체제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심대한 위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쨌든 영화는 여기서 토키와 더불어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것은 시간 이미지의 현대 영화가 운동 이미지의 고전 영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가치의 위계도 적용되지 않는 걸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가 발명해 내고 주어진 순간에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미지들과 기호들을 고려할 때 영화는 가능한 한 언제나 가장 완벽하다. 이것이 이 연구가 이미지와 기호들의 구체적인 분석들과 그것들을 창조하거나 갱신해 온 위대한 감독들의 모노그래프를 뒤섞어 짜야만 하는 이유이다. 제1권은 운동 이미지를 다룬다. 제2권은 시간 이미지를 다룰 것이다. 이 첫째 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히치콕 가장 위대한 영국 영화 작가의 한 사람의 풍부한 중요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가 특출한 유형의 이미지, 즉 정신적 관계들의 이미지를 발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항들에 대해 외적인 것으로서의 관계들은 항상 영국적인 철학적 사유의 주제였다. 관계가 끝나거나 변화할 때 그것의 항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히치콕은 비주류 코미디 스미스 부부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코 결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묻는다. 영국 철학이 관계의 철학을 만들어 내었던 것과 똑같이 히치콕은 관계의 영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아마도 두 가지 영화들, 즉 그가 완성하는 고전 영화, 그가 중계하는 현대 영화의 접합부에 위치할 것이다. 이 모든 측면에서 영화의 위대한 감독들을 화가, 건축가 또는 심지어 음악가와 비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또한 사상가들과도 비교되어야만 한다. 영화의 위기라는 문제는 자주 제기된다. 텔레비전의 압력 아래, 그 후에는 전자적 이미지의 압력 아래. 그러나 이 양자의 창조적인 능력들은 위대한 영화 감독들이 그것들에게 기여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음악에서의 바레즈와 다소 유사하게 그들은 미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재료들과 수단들을 요구한다.